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세미나에서 한 발언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나온 돌출 발언에 결국 청와대가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게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가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문 특보 개인 의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 발언이 대통령 인식과 별개라는 해명은 당초 특보직을 신설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 외교 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보가 사전 조율 없이 외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언급을 한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불필요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정권 초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하게 큰 임팩트를 가지고 또 한 명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해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불안하다는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초 한미의 합의와 달리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명 직후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결국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면밀히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향 쪽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도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이런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특보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여당은 문 특보를 옹호했습니다.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내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 문 특보가 대통령의 방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주장도 가당찮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재검토 입장이 나온 직후 크게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느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토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힌 뒤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도 당시 불편한 기류를 전했습니다. Does that mean that you're disappointed in the South Korean decision to delay the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이 같은 분위기를 파악한 청와대는 하루 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한미 동맹 차원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는 해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를 국방부가 누락했다고 한 청와대의 주장을 거짓말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미국 내 기류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로 큰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뉴욕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이 미국 당국에 의해 외교 행랑을 압수당했습니다. 면책특권 위반이다, 아니다,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미 언론들은 북한 억류 미국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이후 이번 일이 일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협약회의. 이 행사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 3명은 지난 16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탑승 직전 미국 관리와 경찰 20여 명이 달려들어 자신들의 외교 신서물을 강탈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말한 외교 신서물은 외교 행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 행랑은 빈 협약의 문서 불가침 조항에 따라 주재국이나 제3국이 소유국의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극악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소지품 압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당한 북한 대표 3명은 공인된 외교관이 아니며 이들의 소지품도 외교적 불가침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외교 행랑으로 위조 달러를 운송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한 이유에 대한 미국 당국의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미국 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북미 간 긴장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3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 계획 논의는 물론이고 추경 예산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암 기자입니다. 3주 만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꼭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면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당 대표가 좀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야3당은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섰고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에 던져놓고 무조건 도와달라, 존중하고 따라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협치가 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 회의가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야당이 반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의 협치라면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이 넘도록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6월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관례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넘기지 않고 발목 잡기용으로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화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라며 조수석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퇴하지 않을 거면 내일 국회 운영위에 나와 안경환 후보자 허위 혼인 신고 문제 등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청와대가 물어왔다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안 후보자의 착각이라고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무너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야는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국회 출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만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단독 개의하는 것 자체가 여야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내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조수석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여야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석할 증인이 벌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가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김 후보자와는 과거 논문 표절 문제로 악연이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김병준 교육부 총리. 그런데 닷새 뒤 한 언론은 김 부총리가 논문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김상곤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11년 전 당시 김 후보자가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표절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준의 그 논문 2편과 학생의 논문 1편을 다 읽어본 적이 있느냐, 날짜 확인을 했느냐. 바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2006년에 우선 저한테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선 말할 자격도 권한도 없지만 자신이 직접 당하면서 느꼈던 점은 청문회에 나가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은 김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교육부 총리가 합당한지 김병준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당은 증인 선정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강남 4구에 국한됐던 서울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입주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되는데요.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김재경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먼저 서울을 정조준했습니다. 당초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옥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대상 지역을 기존 37곳에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 진구를 포함시켜 모두 40곳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는 집단 대출 가운데 잔금 대출에도 처음으로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LTV, DTI 규제는 현 수준으로 유지되고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무주택자와 5억 원 이하 주택 구매자 등 서민 실수요자는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중점이 있고 정부는 재건축 지역에 일반 분양이 적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최대 3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의 분양주택 수를 1채까지만 허용하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도 내년부터는
정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일단 분양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 수요는 잡되 실수요자들은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재건축 규제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0가구 일반 분양에 10,000명 이상이 몰려 무려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2달 새 50건 가까이 분양권이 거래됐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분양권 거래로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절반 이상은 대부분이 단기적인 투기를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규제가 덜한 서울 강북권으로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의 분양권 거래는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일단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가 적용받는 지역의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규제는 약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조합원 지위의 거래를 금지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소유주택 개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강남 투기 수요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선별적인 주택 시장의 정책 방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 정부가 완화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세율도 그대로여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갭 투자를 막을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가동을 멈춘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 안전은 후순위였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고리 1호기는 1978년 첫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을 시작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전체 발전량의 5%가량을 생산해왔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4단계에 걸쳐 오는 2032년 말까지 해체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이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를 빼면 한울, 월성, 고리, 한빛 등 모두 24기의 원전이 운영 중입니다. 이 탈원전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싼 발전 단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설계 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폐쇄하고 다른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2기의 설계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13년 뒤면 현재 원전 25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문을 닫는 겁니다. 당초 예정됐던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등 6기의 건설도 중단합니다. 원전의 빈자리는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40%, 원전이 30%를 차지하고 천연가스는 22%, 신재생 에너지는 5%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겁니다. 문제는 전력 비용이 커지고 수급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원자력의 수급 단가는 킬로와트아워당 68원, 반면 천연가스는 100원, 신재생 에너지는 180원가량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2030년엔 전기료가 28%에서 32% 정도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4,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에너지란 말입니다. 전력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제가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구체적인 방향을 올해 말 내놓을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맞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1세대 자사고 5곳이 새 정부의 폐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등 5개 자사고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권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지역은 내신을 절대평가로 활용한다며 자사고가 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정부 측 폐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자율학습 학교장들 회합을 가지고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는 일부 학부모들은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주도하는 정부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도 외고를 졸업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아들도 외고를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고나 외고가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16곳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폐지에 찬성하거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전국 단위의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영국에서 승합차가 이슬람 사원을 나서던 신도들을 덮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딴 테러 뒤에 영국 사회의 반이슬람 정서가 커진 가운데 무슬림을 노린 차량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런던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제압합니다. 주변에는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승합차 한 대가 런던 북부 핀즈버리 파크 모스크 앞 인도로 돌진해 이슬람 신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As soon as it finished, this guy came, he went on the bus lane and turned. 신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용의자는 48살 남성입니다. This is being treated as a terrorist attack and the counter-terrorism command is investigating. 핀즈버리 파크 모스크는 2000년대 초반 이슬람 극단주의의 소굴로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잇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에 대한 보복성 테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 had over 10 people witness the incident, and after the event, he did say, I did my bit. 최근 영국에서는 반이슬람 단체들이 무슬람 추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가 하면 무슬림을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후속 테러에 대비해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경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대 그룹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실태를 분석 중이며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휴대전화 약정 할인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됐던 기본요금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4번째 업무보고. 하지만 기본료 폐지 합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이 완강할 뿐 아니라 기본료 항목이 명시된 투지요금제와 달리 포지요금제의 경우 어디까지가 기본료인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통신사의 자율에 달린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기본료 폐지 쪽 현재 진전은 없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건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를 할 것이냐. 대신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특정 기간 이용을 약정하면 통신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요금 약정 할인제의 한도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요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주라는 사항을 찾아내야죠.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 사안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결국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면밀히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향 쪽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도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이런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특보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여당은 문 특보를 옹호했습니다.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내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 문 특보가 대통령의 방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주장도 가당찮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재검토 입장이 나온 직후 크게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느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토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힌 뒤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도 당시 불편한 기류를 전했습니다. Does that mean that you're disappointed in the South Korean decision to delay?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라며 조수석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퇴하지 않을 거면 내일 국회 운영위에 나와 안경환 후보자 허위 혼인 신고 문제 등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청와대가 물어왔다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안 후보자의 착각이라고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무너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국회 출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만으로 그 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단독 개의하는 것 자체가 여야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내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조수석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여야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석할 증인이 벌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가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김 후보자와는 과거 논문 표절 문제로 악연이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김병준 교육부 총리. 그런데 닷새 뒤 한 언론은 김 부총리가 논문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김상곤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11년 전 당시 김 후보자가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표절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준의 그 논문 2편과 학생의 논문 1편을 다 읽어본 적이 있느냐, 날짜 확인을 했느냐. 바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2006년에 우선 저한테 전화도 할 수 있으면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선 말할 자격도 권한도 없지만 자신이 직접 당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세미나에서 한 발언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나온 돌출 발언에 결국 청와대가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게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가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문 특보 개인 의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 발언이 대통령 인식과 별개라는 해명은 당초 특보직을 신설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 외교 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보가 사전 조율 없이 외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언급을 한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 불필요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정권 초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하게 큰 임팩트를 가지고 또 한 명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해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여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불안하다는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초 한미의 합의와 달리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명 직후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발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미국 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북미 간 긴장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3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 계획 논의는 물론이고 추경 예산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암 기자입니다. 3주 만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꼭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면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당 대표가 좀 청와대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야3당은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섰고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에 던져놓고 무조건 도와달라, 존중하고 따라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협치가 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 회의가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야당이 반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의 협치라면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이 넘도록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6월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관례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넘기지 않고 발목 잡기용으로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이 같은 분위기를 파악한 청와대는 하루 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한미 동맹 차원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는 해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를 국방부가 누락했다고 한 청와대의 주장을 거짓말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미국 내 기류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로 큰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뉴욕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이 미국 당국에 의해 외교 행랑을 압수당했습니다. 면책특권 위반이다, 아니다,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미 언론들은 북한 억류 미국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이후 이번 일이 일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협약회의. 이 행사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 3명은 지난 16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탑승 직전 미국 관리와 경찰 20여 명이 달려들어 자신들의 외교 신서물을 강탈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말한 외교 신서물은 외교 행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 행랑은 빈 협약의 문서 불가침 조항에 따라 주재국이나 제3국이 소유국의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극악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소지품 압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당한 북한 대표 3명은 공인된 외교관이 아니며 이들의 소지품도 외교적 불가침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외교 행랑으로 위조 달러를 운송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압수한 이유에 대한 미국 당국의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엄비어